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전원주택 살이를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늘 매해 이맘때쯤이면 꼭 제 속을 흔들어 놓던 김장, 그 김장이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저를 뒤흔들어 놨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김치만 봐도 속이 울렁거릴 것만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김치를 이대로 싫어하기만은 할 수가 없어 속이라도 풀려는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연 다 쓰고 시누이들한테 링크 전송도 할 거니까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세요. 도서가 없는 글이더라도 화가 난 며느리라는 걸 감안해 잘 읽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2년 차입니다. 10년이라는 강산을 한번 넘겼으니 절대로 짧은 결혼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죠.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여러 개의 사업을 돌려하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었어요.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 돈이 벌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면서 돈 나갈 구실만 만들어대는 능력 없는 사장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또 한다면서 제 앞에서 자랑은 엄청 하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생활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어요. 그 사이에 물가 상승한 게 얼마고 애들이 자라서 들어가는 학원비가 얼마인데 우리 남편은 그런 변화를 혼자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듯 보였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집을 팔고 전원살이를 하게 되는 날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멀끔하게 잘 지어져 있던 아파트에서 살아왔었거든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70,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30 정도로 대줬던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창 아파트 값이 올라가 있던 몇 년 전에 팔아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전원생활의 뜻이 생겼다면서 말이죠. 처음엔 전원생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렜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애들 교육이 걱정이 되긴 했어도 어떻게든 되겠거니 했었답니다. 근데요, 전원생활을 하러 이사를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 그 대용으로 아파트를 팔아버렸다는 걸 말이죠. 남편이 사업하는 데에 돈을 쓰고 나니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전원생활을 시작하긴 했으나 정말 쥐꼬리만한 크기의 전원에서 살게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코로나만으로도 세상이 확 변했다는 느낌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사는 집의 환경과 위치까지도 싹 다 바뀐 바람에 저는 정말 사는 데에 적응하는 걸 목표로 두며 버텼습니다. 애들도 키워야 하고 팔아버린 아파트를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혼자 골머리를 앓아가며 남편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또 입만 살아 사업을 벌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남편의 긍정적인 입방정뿐이었네요.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해가면서 저를 위로하는 그 뛰어난 말주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떠안기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입니다. 가족 설명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심정인데요. 사연을 위해서 시댁 소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 숨 한 번 꼭 참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우가 넷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렇다고 셋도 아닌 넷 말이죠. 신우가 넷이나 되면 결혼을 한번 고려할 법도 한데 왜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냐고 물으신다면 이번에도 제 남편의 말주변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조건 누나들이랑은 부딪히지도 않게 해줄 거고 고생이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남편의 그 긍정적이고도 뛰어났던 말주변은 연애 때부터 시작되었었죠. 그러니 저는 남편이 나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해 주겠구나 싶어서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의 사업부터 시작해서 시누이들의 시집살이까지 뭐 하나 결혼 전 약속대로 지켜지는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벌렸다가 무마하고 유지하며 집 밖을 겉돌았고 그러는 사이 시누이들은 미치도록 저를 찾아댔어요. 집안 행사가 있을 때에도 그렇고 걸핏하면 찾아댔습니다. 신우들은 저희 부부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 많은 남매들 중에서 무려 막내이기까지 한데요. 막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고 하니 우리 시누이들은 뭐 대단한 사업가라도 되는 줄 알아나 보더라고요.
원래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회사 운영을 하는 것 같은 큰 걸 상상하곤 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딱 그랬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막내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얘가 진짜로 집안을 일으키기라도 할 상인가 보다 하며 진드기처럼 달라붙으려고 했답니다. 본인들 형편이 좋지를 못하니 남매들 중에서 사업을 한다는 저희 남편한테 들려붙으려고 한 거였죠. 사사건건 불러댔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장남이나 막내, 그리고 집안의 기둥인 저희 남편이 참석을 해야 했고, 그 밖에 시부모님께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다면 또 당연하게 불려나갔습니다. 병원 가시는 것도 가까이 사는 신우가 한 번쯤 데려가다 병원비를 내줄 법도 하고, 또 시부모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나가서 직접 지불하고 자기 부모한테 사줄 법도 할 텐데요. 우리 신우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이나 되는 우리 시누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당연하다는 듯 저를 찾았어요.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테니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던 저를 만만하다며 불러댄 겁니다. 늘 대신 계산을 하게 했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의 지갑을 훑어보는데 그렇게나 소름이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 하나도 아닌 넷이나 되는 시누이들이 또 하나같이 거머리 같을까 싶어서 우습지도 않았던 거죠.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귀엽고 시집을 와서 고생하며 사는 제가 애처롭기도 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김장철이었어요. 다른 생일날이나 제삿날 같은 건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시어머니가 같이 요리 하나쯤은 거들어 주시니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요, 김장철만큼은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답답할 정도로 저에게는 트라우마 비슷한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은 김장들을 저 혼자서 담궈내야 했거든요. 그 시작은 4년 전쯤이었고요. 원래는 제가 친정에서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자꾸만 같이 하자고 저를 불러대는데도 저는 끝까지 친정에서 받아 먹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시누이들도 자기 친정에서 김치를 받아 먹는데 나는 내 친정에서 김치를 받아다 먹지를 못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시댁 김장은 조금 짠 반면에 저희 친정은 제 입맛에 딱 맞게 김치를 만들어줘서 제가 더 선호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4년 가까이는 저희 친정에서 받아 먹으며 김장철에 굳이 김장을 하러 시댁을 찾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시누이들한테 김장 좀 같이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기도 했지만 한 끼로 흘려드리려 노력했고요. 그러다 4년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제 시댁살이는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는 저를 더 적극적으로 시댁에 불러냈어요. 김장철에는 더더욱이요. 김장철이 아닐 때에는 외롭고 힘들 테니 와서 같이 밥 먹자며 불러내서 요리시키고 설거지시키며 고생은 다 시키더니만 김장철일 땐 작정을 했다는 듯 김장을 시키려고 불러내더라고요. 첫 1년째에는 시누이들도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모임 장소가 시댁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전날부터 아예 자고 가라면서 주말부터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내서는 시어머니 따라서 같이 장도 보고 수육 준비도 하며 잔치 준비를 하듯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시누이들은 모든 김장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후에야 시댁으로 하나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죠. 집안에 사람들이 빼곡하다 못해 꽉꽉 차서는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김장을 하자고 모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시누이들은 김장을 하기는커녕 관심도 가지질 않았어요. 자기 애들을 챙기질 않나, 갑자기 속이 울렁댄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눕지를 않나 하다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김장이 다 끝난 후에야 수육을 먹겠다며 그 무거운 돼지고기를 손으로 직접 치켜 들어 올리는 신호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말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전날부터 시어머니 옆에서 김장을 하며 김장 준비를 했던 것만으로도 힘이 다 빠질 것 같았는데 시누이들 가족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있는 시댁 안에서 내 아이들도 챙기고 김장도 하고 또 마무리를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수육 삶기에 설거지까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일들을 해내야 했다 보니
체력이 남아돌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경기도로 이사를 가며 전원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누이들이 소름 끼치도록 이 말만 번갈아 하더라고요. 다음 김장은 너네 집에서 하자. 라는 말을 말이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김장이 본격화되었답니다. 시가족들이 모두 다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경기도까지 가서 김장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서울에 살던 집보다 더 좁고 답답한 전원주택에서 사는 걸 가지고 안쓰럽다며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과 똑같이 그 많은 자기 식구들을 모조리 데려와서는 김장을 하라 하는데 그 과정에서조차 열받는 일들이 많았네요. 또 게으름을 피우면서 겁만 도는 시누이, 자기 아이를 챙겨야만 하는 핑계를 대면서 김장을 하다 마는 시누이, 수다만 떤다고 김장을 하기는 개뿔, 폰만 잡고 있는 시누 등등 이것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서로 번갈아 해가면서 김장을 대충 해댔습니다. 그러니 저는 빨리 내 집안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 필사적으로 김장을 했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나서 보면 꼭 제가 다 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시누들은 당당하게 제가 해놓은 김장들을 챙겨가면서 다들 수고했다는 인사를 지들이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도 대단히 손을 거들어준 것 마냥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힘들었어요. 몸이 버티기 힘들었고 가뜩이나 남편이 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김장만 하면 몸살까지 나서는 우울한 상태가 극도로 커졌죠. 그리고 바로 올해 제발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집에 시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그 꼴만큼은 안 보겠다며 남편한테도 몇 달 전부터 언지를 줬어요. 마누라 고생을 시키면 기분이 좋냐고 화를 내면서 말이죠. 남편도 분명 계속해서 화를 내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올해만큼은 김장을 시댁에서 다시 하자 하겠다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이번 김장철은 아무것도 안 하려 했죠. 다만 김장을 사먹는 게 아까워서 저 혼자 우리 가족 거를 만들려고 동네 슈퍼에서 배추 10포기 정도는 사놨고요. 그런데 저번 주말을 바로 하루 앞뒀던 금요일날 남편이 예고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누나들이 집에 온다는데? 배추랑 다 샀다는데? 라고요. 이 쪼다 같은 놈이 글쎄 누나들한테 집에 오지 말란 말도 못한 채 온다는 걸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김장을 자기 집도 아닌 제 집에서 하겠다며 지들끼리 배추도 사서는 준비를 마쳤다고까지 했네요. 저는 김장을 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했으나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시누들은 한사코 고집을 부렸어요. 김장철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고 이렇다 할 답이 없길래 우리끼리 배추를 다 샀다고요. 그러니 이제 와서 취소할 생각은 말고 후딱 김장 만들고서 해산이나 하자고 말이에요. 제가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거절을 썩도 비추니 그게 기분이 나빴던지 시누이들도 화를 틱틱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장만 만들고서 후딱 해산할 테니 자기들을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신우로 만들지 말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네요. 그리고 전 결국 무능하고 줏대없는 남편 때문에 시누이들을 다시금 제 집에 들이게 되었답니다. 남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안을 뒤집어 놔서라도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배추를 100포기나 사놨다는 시누이들의 말, 이미 김장 준비 다 해놓고 한 달 전부터 우리 집에 올 계획을 세워놓고선 약속을 비웠다는 시누들의 말에 부담감을 100kg 정도는 떠안은 채로 시누들을 집에 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작되었죠. 며느리만의 단독 김장 퍼포먼스가 말이에요. 다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지 말란 티까지 냈는데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김장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와주거나 도와주라는 척을 하기는 개뿔, 이것들이 작정이라도 한 듯이 김장을 안 하더라고요. 김장을 하려면 배추를 소금에 담궈놔야 하잖아요. 배추를 절이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김치겠어요. 그런데 시누들은 새 배추를 가져와서는 저한테 소금에 절여놓으란 심부름부터 시켰어요. 시누들이 한 건 배추를 씻어주기만 한 것뿐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또 김장을 빨리 해줘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배추에 소금을 절이기 시작했고 그게 절여지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누이들이 내 집안을 해주고 다니는 걸 구경해야만 했습니다. 소금 뿌리고 절여지는데 거의 6시간 정도 넘게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시누이들은
그냥 제가 주도하는 김장을 옆에서 깨작거리며 도와주기만 했죠. 누구 하나 그 무거운 배추들을 직접 나르거나 물기를 짜낼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다 제가 하는 걸 구경만 하다가 한 번씩 이러다 하루 종일 김장하겠다 라는 말을 거들며 잔소리만 던질 뿐이었답니다. 거기서 저는 이미 몇 번이고 화가 나 분노가 차오르는 상태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12시를 넘겨서야 김장을 모두 다 끝냈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신우들은 절여진 배추에다가 제가 직접 만들고 섞은 김치 속으로 어떻게든 김치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찌들 거 몇 포기만 만들고서는 힘들다고 하나둘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도 끝까지 이 많은 배추들을 책임지고 김치로 만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기들은 배추를 사왔으니 김치를 담그는 노동은 제가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지들끼리 TV 앞에 가서 앉더라고요. 사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지들이 멋대로 사와놓고서는 저한테 김치를 담그라 하다니 화가 나서 거칠어지는 숨소리에 괜히 걱정이 되었던지 남편은 뒤늦게야 나서서 저를 도와주긴 했어요. 하지만 김장을 담그다 보니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장을 12시가 넘겨 끝을 내고 난 후 제 집 거실에 널브러져 잠이 든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결심을 했죠. 내가 지금 당장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들하고는 평생 안 보기 위해서라도 쫑을 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시는 이것들과 마주보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치워서 내 집안에서 나는 김치 냄새라도 빼려고 서두른 건데 정신을 차리면서 김치를 만들고 있다 보니 모두가 잠이 들었던 그 한밤중 저는 혼자서 김치만큼이나 시뻘거진 제 얼굴을 다독여가며 그 모든 분노를 평생의 인내심을 가지고서 참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시누이들이 사오고 담그지도 않은 그 100포기의 배추들을 모조리 다 콩알만한 집 앞 마당에다 버렸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잔디를 심은 것도 아니라서 완전히 흙바닥밖에 없는 마당이었는데요. 그 마당에다가 제가 기껏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만들었던 그 배추 100포기를 아낌없이 바닥에 버렸어요. 재활용을 하지도 못하도록 하나하나 겹겹이 쌓아놓지도 않은 채 흙바닥에 펼쳐서 버려놨죠. 새벽같이 그 짓을 했던지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벌써 하나둘 배추들이 푹 숨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한 게 이거다 싶었네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시누이들한테 제대로 화풀이를 해줘가면서 시누이들이 빈손으로 김치를 가져가지는 못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서 저는 괜히 소심하게 발로 흙을 차버리며 배추들 위에다가 또다시 흙을 뿌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을 깨워 가장 먼저 마당이 널브러진 배추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처음에 헛것이라도 봤나 싶었는지 잠시 멈칫하다가 뒤늦게야 배추 정체를 알아내고는 문 앞에서부터 비명을 지르면서 마당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집 앞에 시뻘건 배추들이 그 꼴을 하고 있으니 처음 한동안은 잠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 버린 거야? 그걸 다 버린 거야? 라고 더듬으며 물어를 보는데요. 저는 놀라는 남편과 상반되게 끝까지 태연하게 굴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모든 배추들을 다 버렸다는 설명도 해줬고 그 상태로 뒤도 생각 않고 이혼을 하자는 선전포고도 날려버렸어요. 내가 너랑은 두 번 다시 못 살겠다. 신우가 하나도 아닌 넷인데 그 넷을 다 상대하고 사는 내 팔자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이렇게 더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내 인생 방해 그만하고 이쯤에서 쪽내자. 이쯤에서 갈라서고 다신 니들 누나 내 눈앞에 띄게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배추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며 하나라도 건질 게 있나 싶은지 하나둘 가까이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호수를 찾더라고요. 흙더미라도 물로 씻어내면 괜찮을런가 싶어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뒤에서 그럼 그렇지 라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장 제 방 안으로 향해 짐을 쌌습니다. 남편 차키를 제가 쥐고는 차 안으로 짐을 마구마구 쑤셔 넣었어요. 하다못해 집에 있던 쌀가마니까지 챙겨 넣었으니 완전히 집을 거덜내려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워낙 벌이가 시원찮던 남편이어서 돈 될 만한 물건을 놔두고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덕에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죄다 챙기려 했어요. 아이들까지 말이에요.
그리고는 차에 시동을 거니 시동 거는 소리에 남편이 그제서야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보, 가은아! 라고 하면서 분단선 앞에 놓인 가족을 찾는 것 마냥 울부짖으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선전포고 하던 그 순간까지도 배추 걱정이나 하며 배추 안마 서성이고 있던 남편이 괘씸해서 그 길로 시동을 걸고는 집을 도망쳐 나왔답니다. 곧장 친정으로 향했고 짐을 푸는 저를 보며 친정 부모님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셨어요. 다만 쌀가마니까지 챙겨온 딸의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저희 아이들을 안아주며 아무 말 없이 집안에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서류를 떼서 남편한테 퀵을 보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라 급하다 할 게 없으니 퀵 배달이라는 걸 써본 적도 없는 저인데 이혼 서류를 배달시킨다며 이런 배달업체를 다 이용해 봤네요. 남편은 차가 없어 이동이 어려운지 바로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시누이들은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왔으나 제가 다 씹었고 결국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고 나서야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집에 들여보내주기는커녕 안 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고 남편은 결국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답니다. 오늘아 택시비도 들었을 텐데 아무 소득 없이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그대로 들고 집에 돌아갔답니다. 저는 이혼을 해줄 때까지 남편을 보지 않겠다고 재차 선전포고를 했고 재산 분할을 위해 소송도 걸겠다고 했네요. 아파트를 팔며 남겼을 내 친정의 지분 정도는 도로 챙겨와야겠다 싶어서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괴팍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라는 작자한테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은 저인지라 후회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준 것이겠으나 아이들한테도 이런 고모들이나 아빠랑 같이 섞여 지내느니 저랑만 사는 게 훨 이로울 거다 싶네요. 김장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걸러야만 하는 인간들이라는 거 오래전부터 배웠는데 이제서야 행동으로 옮겨 이혼하려 하는 저를 기특하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시댁, 아니 시누들하고는 정말 평생 쫑 낼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